노후 준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슬프지만 자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 구독자 층의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반대로 30대의 자식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식들 학원비와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취업 준비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에는 그래도 집이나 혼수하라고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만 해도 최소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죠. 이 정도만 해도 힘든데, 게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아기를 낳고 육아까지 부모님께 맡기게 되면 정말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게 될 정도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세대 때는 월급 모으면 그래도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래도 지금보다 과거의 부모님 세대가 살기는 더 낫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었는데요. 지금의 50대에서 60대는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자식에게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에요. 사실 자식들이 부모를 모두 부양한다면 노후 준비라는 이런 단어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부양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과거보다 인간의 수명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보다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뉴스며 신문이며 정말 많이 보여요. 노후 빈곤이다, 노후 파산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더 자주 많이 보이고요. 이 노후 준비랑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바로 은퇴 준비, 중년 취업,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도 젊은 게 너가 무슨 노후 준비며 은퇴 얘기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우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220마리 정도의 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50대, 60대 분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 중에서는 성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먼저 노후 준비란 뭘까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매달 필요로 하는 내 생활비가 해결된 상태라면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부부가 매달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는 평균 268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매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미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사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은퇴 후에 하는 일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의 단점을 직접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일을 그만두는 시점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뉴스 조사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73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나이는 49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번다면 이건 당연히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면 수익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직원을 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월세나 주식의 배당처럼 자본소득을 미리 만들어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식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과 같은 현실적인 일에 부딪혀서 이런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은 만들어 두시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은퇴 시점에 생기는 퇴직금이라든지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치킨집이나 카페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오피스텔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지만 좋아질 것 같은 신도시의 상가를 사거나 생전 해보지 않은 토지에 부품 꿈을 안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죠. 평생 사업이나 투자를 경험해보지 않았다가 시작을 하는 일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200만 원씩 빼서 써가면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매달 250만 원씩 30년을 쓰려고 한다면 무려 7억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매년 줄어가는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후 준비로 아니면 은퇴 후에 한우를 키우는 걸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소를 키우는 건 내가 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근로소득 형태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장이니까 회사에서 잘리거나 정년퇴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은퇴 시점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의 단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이런 내가 사장이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치킨집이나 카페, 식당,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폐업률이 80에서 9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큰 거죠. 결국 이런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되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건데요. 한우는 이런 판로, 판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아지는 가축 경매 시장에 보내면 되고 다 큰 소는 도축장에 보내면 알아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시장 논리에 맞게 입찰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매겨져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거나 망할 일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제품, 그러니까 한우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면 맛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연돈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돈은 원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포방터라는 곳에서 돈가스를 팔았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백종원 선생님이 처음 맛을 보고 극찬을 하면서 놀랄 정도였었어요. 이미 돈가스의 장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맛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죠. 결국 홍보나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골목식당 출연을 계기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지만 이렇게 보통 자영업은 제품 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와 비교하면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건 훨씬 단순해요. 소만 잘 키우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내가 직접 정육점을 하거나 고기를 유통할 판로까지 만든다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은 보통 장사가 안 돼서 망하면 사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우를 키운다는 건 1차 산업이자 농업이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줘요. 만약에 한우 농장들이 망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거나 다양한 정책 자금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농가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장점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든 장사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 문제죠.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트러블이나 자영업을 한다면 진상 고객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노후 준비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나보다 어린 손님들의 갑질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정말 인생의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든 건 하루 쉬거나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지만 이런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는 정말 오래가고 계속 남아있죠. 하지만 소를 키우면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마주치는 건 갓 태어난 송아지나 눈이 똘망똘망하고 예쁜 소들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우가 가져다주는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우 비오구 기준으로 월소득을 계산해 본다면 소 한 마리가 한 달에 대략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어줍니다. 보수적으로 월 5만 원을 잡는다고 해도 대략 50마리 정도의 소만 있으면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 생활비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소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우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한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 1년에 20%에서 30%의 엄청난 고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대략 연 10% 이상의 수익률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노후 준비로 한우를 키우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도 이전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반대로 노후에 소 키우는 걸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 이유로 농장 일이 힘들고 365일 농장을 떠나지 못하는 걸 단점으로 꼽는데요. 지금 농장의 업무는 상당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자동 급여기는 이제 웬만한 농장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작업들은 트랙터나 스키드로더와 같은 장비로 하지 내 몸으로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당한 일들은 저는 오히려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고 꾸준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65일 농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한길농장의 서영봉 대표님은 아르바이트 개념의 직원을 구해서 일주일 중에 3일만 농장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서 농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헬퍼라는 시스템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헬퍼라는 뜻 그대로 내가 농장을 비울 일이 있으면 농장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내가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소 키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